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광주 비엔날레가 8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7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으며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외신에서는 이번 비엔날레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7일 막을 올린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약 3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현대사회의 복잡한 이슈를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도슨트를 들은 작품들은 이해를 하기 쉽고 나머지 작품들은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을 보더라도 좀 난해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관람객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대 예술의 첨단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크고 웅장하고 작가들도 다양하고 되게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하는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더욱 주목받으며 7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기록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비엔날레라는 명성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아트바젤 홍콩 등 세계 유수의 예술기관 관계자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방문했고 해외 유력 매체들도 이번 행사를 주목했습니다. 외신들은 비엔날레가 우리 민족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를 현대 미술에 접목한 점에 대해 신선하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제의 모호성, 어두운 전시 분위기, 그리고 청각적 요소의 활용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아트리뷰는 맥락의 부재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고, 미국 아트포럼은 전시가 의도와는 달리 무겁고 침울한 감정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프리즈는 소리 작품이 전시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비엔날레를 다 마무리하는 아마 주제나 또는 전시하는 일의 형태나 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작품들이 마무리할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혁신적인 시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광주 비엔날레가 2년 뒤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이른바 대자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 복구와 차로 감축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체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주 상무 중앙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지나는 이 구간은 현재 복공판 제거와 도로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8차로였던 이곳은 도로 포장과 함께 1개 차로가 줄어 7차로로 복구됩니다. 대신 양쪽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됩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우선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도로를 복구하면서 차로를 1개 줄이고 보도를 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합니다. 지하철 복구할 때 가능한 부분, 이것을 2025년 6월경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사업비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2026년 이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했고, 거기서 이제 더 줄인다면은 그날도 퇴근 시간 엄청 정체거든요. 자전거 전용 차로 신설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그거 되면 좋지. 나도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광주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구간별 차로 감축 여부를 확정짓고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산 확보,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속 추진 등
광주시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지역 현안들에 관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정책연구원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광주 지역구 의원인 정진욱, 조인철, 정준호, 박균택 국회의원, 그리고 문승현 전 지스트 총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글로컬 정책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광주에도 생깁니다.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 회생법원이 들어섭니다. 회생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지법의 회생 사건은 2022년 8,545건에서 지난해 9,706건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개시율은 74%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습니다. 판사 5명과 관리위원 2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모자랐고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건수에 비해서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다른 사건들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광주법원 청사에 회생전담법원이 새로 설치되는 겁니다. 전문법관이 충원돼 회생전담 재판부가 들어서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회생법원을 신설한 부산과 수원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됐습니다. 광주 회생법원의 신설로 광주 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국민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지역기업에 적절한 회생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경제생활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대법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인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5.18 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현재 시달리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최종적으로 430여억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지난 7월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생산 대수가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캐스퍼 전기차가 지난 8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3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첫 수출 선적 이후 한 달여 동안 캐스퍼 전기차가 23개국에 4,370대가 수출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이 주말까지 가동되고 최근 주거지원비 인상 등 보육 여건이 보완되면서 이직률도 줄어들었습니다. LG화학이 나주공장의 석유화학 원료용 알코올 생산을 중단합니다. 최근 LG화학은 나주공장의 알코올 생산 라인 중단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배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와 나주공장 두 곳에서 생산해온 알코올 생산은 여수공장으로 일원화됩니다. LG화학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 불황에 따른 사업 효율화로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2월부터 아크릴산 생산 중단에 이어 연초 대산공장과 여수공장의 스틸앤 모노머 생산 라인 가동도 중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 820명의 투표를 통해 제13대 선수협 회장에 취임한 양현종 신임 회장은 2026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2014 리얼글러브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KBO MVP에 이어
올해의 선수상과 펜스 초이스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또 기아 타이거즈의 김선빈과 박찬호 선수가 베스트 키스톤 콤비,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이 선발 투수상을 받았습니다. 장성군이 질병관리청의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한 장성군은 2008년부터 예방관리 사업을 이어오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올해는 지역 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국립 장성 숲체온과 연계해 다양한 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네덜란드 플레보베리, 프랑스 양재에서 잇따라 담양 육성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 협약 만료에 따라 담양 육성 딸기의 품종 유지와 신품종 딸기 육종을 위한 협업을 위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담양군은 네덜란드 플레보베리에서 담양 딸기 모주를 공급받아 프랑스 양재에서 육묘한 후 유럽, 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에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랑스에서의 딸기 모종 판매를 통한 로열티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 포근했지만 저녁이 되면서 곳에 따라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5도 등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엔 화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